안녕하세요. 찰리와 영어 공장의 찰리입니다. 오늘은 영어 5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5형식을 배우기 전에 동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동사는 뭐뭐 다로 끝나는 단어이죠. 팔품사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에서 동사는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문장의 중심이고요. 동사가. 그리고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뒤에 뭐가 올지가 정해집니다. 오늘 배울 5형식이 이 동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사는 시간을 나타내어 줍니다. 영어에서 시제는 한국어보다 좀 더 민감하고 세심하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동사는 능동과 수동을 나타내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기초 영문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동사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맨 앞에서 배웠던 비동사,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뭐 해야만 한다 같은 조동사, 도와주는 동사가 있고요.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동사를 그냥 일반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류가 3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극혐이라는 그림을 넣었는데요. 처음 이걸 배우면 매우 헷갈리실 거예요. 이해는 되더라도 완벽하게 내가 이해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확신이 안 드실 거예요. 그거는 매우 당연한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렇구나 하고 계속 반복 학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빨리 한번 후루룩 보면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있어요. 맨 앞에는 주어가 와요. 그리고 1형식에는 완전 자동사, 그리고 2형식에는 불완전 자동사, 그리고 보호가 오고요. 3형식에는 주어, 타동사, 이제 얘네 둘은 자동사였는데 얘는 타동사죠. 타동사가 있고 뒤에 목적어가 옵니다. 그리고 4형식은 주어, 타동사, 간목, 진목 이런 애가 있고요. 5형식은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동사 성격에 따라 뒤에 어떤 모양이 올지 결정이 되어지는 건데요. 영어 문장은 이렇게 위치 선정이에요.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먼저 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제 한국어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온라인에서 찾은 건데요. 이제 한국어 문법을 찾아주는 책이에요. 여기는 이제 이것도 기초 문법 책인데 여기서 이제 설명하기를 한국어는 주어, 동사 아니면 주어, 목적어, 동사 순으로 이렇게 대부분 문장이 구성된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뭐 캐럴이 가요, 그쵸? 간다. 캐럴이 자요. 또는 에릭이 사과를 먹어요.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에릭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가운데 도서관에서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주요 성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형식을 말할 때 주요 성분이라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있는데 뭐 이렇게 도서관에서 뭐 아침에 사과를 먹어요. 이런 것들은 부차적으로 붙는 말이고 주요 성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밑에 한번 내려가서 에릭이 사과를 먹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제대로 된 문장 같죠? 또는 사과를 에릭이 먹어요 라고 한국말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글을 이렇게 쓰면 교수나 선생님들이 싫어하겠지만은 이렇게 말을 해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에릭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라는 문장이 좋은 문장이죠. 근데 이렇게 완전히 바꿔서 목적어를 앞으로 뺄 수도 있어요. 책을 도서관에서 에릭이 읽어요 라고 목적어를 앞에 빼더라도 주어 자리에 빼더라도 영어로 치면 앞에 빼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를, 에서, 뭐, 을 같은 조사가 뒤에 붙기 때문인데요. 영어에는 이런 조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릭이가 뒤에 오면 말이 완전히 변해집니다. 에릭이는 무조건 앞에 와야 돼요. 영어에서는. 근데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조사 때문에 뒤죽박죽 와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영어 문법을 배우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매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여기 파워포인트에 적어놓은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선생님이 학생에게 숙제를 주셨다. 이제 주셨다는 맨 끝에 우리말은 동사가 맨 끝에 오죠. 다가 맨 끝에 오고 이에게 을을 해서 이게 순서가 완전 뒤죽박죽 다 돼도 이해가 돼요. 그쵸? 네, 영어에서는 무조건 선생님이 먼저 와야 돼요. teacher 주셨다, gave 학생에게 student homework 뭐 이렇게 해서 이 순서를 지켜야 돼요. 이게 이제 5형식 우리가 이거는 이제 4형식인데 이제 이 형식에 맞춰서 적어줘야 됩니다. 그걸 이제 아시면 좀 더 편하고요. 이제 빨간색으로 뭐 너는 나한테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영어로 하면 뭐 I kill you예요. I kill you.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목적어를 배우면 을을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제 한국어로 해석을 나중에 많이 하다 보면 을을로 해석이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뭐 나한테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의 모국어 실력이 이제 뛰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는 나한테 너 죽는다, 나한테 너 죽는다라고 말해도 충분히 되지만은 영어에서는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I kill you. 그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형식부터 보도록 할게요. 1형식은 주어와 완전 자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완전 자동사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이 주어에게만 미치는 동사. 목소리가 막 가고 있네요. 이 자동사 혼자서 주어를 완벽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 부차적인 게 필요가 없습니다. The sun goes down. 해가 진다. The man worked. 남자들이 일하고 있다. 일했다. There are fresh eggs. 신선한 계란이 있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 자동사가 해석이 좀 지금 좀 알 것 같은데 그럼 뭐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다 나눠서 외워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안 그래도 대부분이 그냥 타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동사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냥 이게 자동사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1형식은 어떤 거다? 오늘 이렇게만 아세요. 주어하고 이 자동사만으로도 완벽하게 형식으로는 문법적으로는 완벽한 문장을 이룰 수 있는 문장을 1형식이라고 합니다. 2형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형식은 자동사가 오긴 하는데 불완전한 애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를 뭔가 이렇게 보충해주는 말, 보어가 와야 됩니다. 얘를 이제 주격 보호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의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보충하는 말이 있어야 서술이 완전해지는 자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동사가 있습니다. 비동사는 이제 1형식에도 쓸 수가 있고 2형식에도 쓸 수가 있는데요. 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I am happy 하면 나는 이다인데 내가 어떻다는 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보충하는 보어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I am happy 하면 나는 행복하다. You are a student. 너는 뭐이다 라고 할 때 너가 뭔지를 이제 보충해준 말이 있어야겠죠. A student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나 이렇게 명사가 옵니다. 그냥 넘어가 주시고요. 세 번째, My sister looks beautiful. 나의 sister는 매우 아름답게 보인다, 아름답다라는 말인데요. 이것도 2형식 동사입니다. 네 번째는 The student remain quiet. 그 학생들은 조용한 채로 있었다, 조용하게 있었다라는 문장이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이걸 제가 지금 설명을 할까 말까 매우 고민 중인데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아무리 기초 문법책을 보더라도 옆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 형식의 beautifully 해서 이렇게 부사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beautifully 하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 해석을 하면 나의 여동생은 아름답게 보인다. 아름답게, beautiful은 아름다운, beautifully는 아름답게이니까 이거 맞구나 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일단 이게 이제 2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형용사가 오는 거고 다르게 설명을 하면 이 looks가 하게까지 포함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beautiful이라는 형용사가 와요. 그리고 학생들은 조용하게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해석을 하면. 그럼 조용하게 하면 quietly 아니고
quiet가 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중학교 1학년 문제부터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문법을 지금 막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beautiful이란 단어 자체도 헷갈린데 이거 매우 헷갈릴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번 더 복습을 하실 때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식에는 이제 보라는 애가 오고 보충해준 말이 오고 이 자리에는 어떤 단어들이 올 수 있냐면 형용사와 명사가 올 수 있다. 그리고 뭐 looks, remain 같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뭐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look, feel, sound, smell, taste 같이 오감을 나타내주는 동사들 있죠. 얘네도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는 우리 이제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뭐뭐 하게 부사처럼 해석이 되는데 아니고 여기에 이제 형용사가 와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3형식입니다. 3형식은 1형식과 2형식은 자동사였고 이제 3형식부터 타동사가 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도 거의 1형식 아니면 이제 3형식으로 이루어진 건데 3형식은 주어, 타동사,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사전의 의미를 보면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그래서 밥을 먹다. 먹다라는 먹다라는 어떤 뭘 먹는지에 대해서 설명까지 있어요. 완벽한 문장이 되는 애들이죠. 그래서 타동사는 항상 목적어를 끌고 와야 되는데 대부분 동사가 그냥 타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보면 I read, 나는 읽었다. I read, 나는 읽었다. 뭘 읽었는지 해리포터를 읽었다. We will visit Seoul Botanic Garden, 우리는 방문할 것이다. 어디를? 서울 식물원을. My brother lost, 내 동생은 잃어버렸다. 뭐를? His smartphone,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 Mickey studies Korean, 미키는 공부한다. 뭐를? Korean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을을이라고 하지만은 을을 말고도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 타동사, 목적어 문장이고요. 이게 3형식이에요. 4형식은 정해져 있어요. 동사가 주어이고 이제 타동사에 쓰여지는 이 동사를 수여동사라고 해요. 뭔가 주는 의미를 가진 동사죠. 그리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옵니다. 첫 번째부터 해석을 해보면 I gave my husband $100. 나는 주었다. 우리 남편에게 100불을 주었다예요. 그러면 문장을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당연히 I gave 주었는데 100불을 주었다. 내 남편에게 했죠. 이때는 3형식 문장이죠. 나는 주었다 100불을. 그리고 우리 남편에게 라고 말을 할 때는 이때는 to라는 애를 데리고 와서 my husband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을 이제 3형식으로 적다 보니까 이런 애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냥 이 to를 생략하고 얘를 앞으로 빼주면 되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온 거죠. 그래서 수요 동사는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3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간목이 뒤로 오는데 이 수요 동사에 따라서 어떤 애들 앞에는 to가 붙기도 하고 어떤 애들 앞에는 for가 붙기도 하고 어떤 애들 앞에는 of가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요. My husband bought me a computer. 우리 남편은 사주었다. 나에게 컴퓨터를. 그러면 이렇게도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남편은 사주었다. 컴퓨터를 나에게. 이럴 때는 by 같은 경우는 for me가 됩니다. 그래서 문법책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거를 외우시면 됩니다. She asked me. 그녀는 물었다. 나에게 많은 질문을. ask 같은 경우는 me가 뒤로 올 때는 of me가 됩니다. 한 번 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ickey sent Charlie a lot of messages. 미키는 보냈다 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찰리가 뒤로 올 수 있어요. 많은 메시지를 보냈다. 찰리에게 할 때는 to. send는 이제 to와 맞춤이고요. He made me a cup of coffee. 그는 만들어줬다. 나에게 커피 한 잔을. 네가 뒤로 올 수 있어요. 3형식으로 만드는 건데요. He made a cup of coffee for me. make는 for가 와야 됩니다. The ambassador asked me a lot of questions. 그 대사는 물었다. 나에게 많은 질문을. 이제 ask는 대표적인 이제 of예죠. A lot of questions of me. 네, 이렇게 해서 4형식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4형식을
삼형식으로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간목이 뒤로 갈 때는 그냥 이게 삼형식인데 이때는 전치사 to나 for나 of가 이 동사에 따라서 맞는 게 와야 됩니다. 대망의 오형식입니다. 오형식 모양을 보면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입니다. 보어는 뭔가 보충해주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목적격 보어니까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입니다. I call my husband bro. 나는 부른다. 나의 남편을 뭐라고? bro라고 부른다. I found, find가 찾다라는 의미가 있죠. 뭐가 알게 되었다는 건데요. I found the movie interesting. 나는 생각했다, 알게 되었다. 그 영화가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형식 때도 그랬지만 이 보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 어떤 단어가 오냐면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옵니다. 그래서 명사, 형용사가 왔죠. I asked, 나는 물었다. 나의 남편에게 뭐 하라고? To clean the bathroom. 화장실 청소하라고 부탁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형식의 포인트인데요. 자, ask도 생각을 해보세요. ask도 뭐뭐 하다, 뭐 부탁하다로 끝나는 말이고 clean, 청소하다 라는 문장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로 끝나는 말은 당연히 하나가 있어야겠죠. 한 문장에서. 그래서 ask가 다로 끝나는 말인데 청소를 해달라고, 그래서 청소를 하다를 해달라고, 청소를 하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야 돼요. 청소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때서 이제 한국말에서는 청소하다를 하라고라고 이렇게 문장을 바꾸는 거잖아요. 영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앞에 to를 붙여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to clean the bathroom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탁했다. 우리 남편 보고 뭐 하라고? bathroom 좀 청소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문장을 많이 연습을 해야 이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 세 문장 가지고 막 오형식을 마스터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정말 맛만 살짝 봤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강의가 끝나면 그 맛도 까먹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습을 해주시고요. 또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named, name은 이름을 지어주다라는 뜻의 동사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어주었다, 이름을 지어줬다. My cat, 내 캣 이름을 뭐라고? 피피라고. The news made us angry. 그 뉴스는 만들었다. 우리를 어떻게? 화나게 만들었다. My mother, 우리 엄마는 원한다. 내가 뭐 하라고? 설거지 하기를 원한다. 뭐 우리 엄마는 내가 설거지 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원한다. 설거지 하라고, 설거지 하기를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앞에 to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다로 두 개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뒤에 오는 애를 이제 to를 붙여줘서 동사 앞에 to를 붙여주면 된다고 했는데 이 to를 생략해 줄 때가 있어요. 예, 영어에서는 항상 예외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make, have, let이라는 이제 시키다라는 의미의 사역동사라 그러거든요. 얘네들을. 그래서 make, have, let이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다 시키다라는 의미예요. My mother, 우리 엄마는 시켰다. my teacher군요. My teacher made us. 우리 선생님은 시켰다.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깜지 쓰라고. 이때 to 안 붙어요. 이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to가 안 옵니다. let, 이거는 청유문이긴 한데 이제 여기 동사가 맨 앞에 왔죠. Let me know. 나에게 알려줘. Your worries. 네 걱정을 나한테 말해줘라는 문장인데 이게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여기도 to가 안 오고 생략이 됐습니다. My baby made me smile. 우리 아기는 만들었다. 나를 웃게 만들었다. 이때도 to smile이 아니고 to가 생략되었습니다. 막 지금 고개가 갸우뚱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갸우뚱하실 텐데요. 그냥 이런 make, have, let이라는 A가 있구나. 사역동사이고 이때는 얘가 만약에 이제 오형식에서 타동사로 왔었을 때는 뒤에 to가 생략된다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to가 또 생략되는 다른 애가 있습니다. 이제 지각동사, 뭔가 이렇게 오감을 느끼는 동사인데요. 이제 see, watch, hear, feel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았다. 그가 뭐 하는 것을 에세이 쓰는 거를 이때 to 안 좋고 생략이 됩니다. 나는 들었다. My mother talk on phone. 우리 엄마가 이제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다. 이때도 to가 생략이 됩니다. saw, hear 이게 다 지각 동사예요. I watched 나는 보았다. 그녀가 뭐 하는 것을 수영하는 것을 her swim. 그래서 to swim이 아니고 그냥 swim이 옵니다. I feel 나는 느꼈다. 누군가를 근데 이 누군가가 뭐 하는 거를 touch me 나를 만지는 거를 느꼈다. 이때도 to가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생략되는 애들 뭐 사역동사 같은 애들이 있고 뭐 지각동사 같은 애들이 있다. 감각동사 같은 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기본 문법책을 이제 기초로 해서 이 파워포인트를 만드는데 기본 문법책을 보더라도 너무 짧게 많은 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헬프도 나와서 제가 넣었습니다. 이제 헬프는 둘 다 오케이예요. 그래서 I helped him to pass the exam. 나는 도왔다 그를 그가 뭐하게 시험 통과하게 도왔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to pass가 있고요. I helped him pass the exam. 나는 도왔다 그를 그가 pass the exam. 시험 통과하게 도왔다. 이때 to가 와도 되고 그냥 pass가 와도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문법 문제는 뭐가 나올 거예요? pass를. to pass, pass 둘 다 되는데 뭐 passing을 넣어버리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린 문장이에요. 중학교 고등학생이라면 이제 이런 것들 다 기억을 해둬야 돼요. 왜냐면 문법 문제에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인 성인이 지금 공부하는 거라면 이제 이런 거에 너무 집착을 안 하시고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되면 기억에 다 나실 거예요. 그래서 오형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저도 몇 번 이걸 찍었어요. 찍고 다 없애고 그랬는데 설명을 길게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히리릭 지나가지고 막 이해가 된 듯 안 된 듯 하실 거예요. 예문 몇 개로 오형식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에 넣은 말은 진짜 딱 그 단어들만 넣어서 그래요. 꾸미는 말이 막 앞뒤로 막 붙고 하면 문장이 길어지고 파악이 빨리 안 돼요. 하지만은 당연히 단어를 많이 외우고 문장을 많이 보다 보면 당연히 파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단어를 열심히 외우시고 간단한 문장을 보면서 그 문장의 주어하고 동사를 찾는 거에만 집중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식이도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